이번 시간에는 분쟁 조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분쟁 조정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몰라요. 왜 모르냐면 분쟁 조정 신청서를 교육지원청 쪽으로 제출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피해 측, 그러니까 피해 주장하는 학생과 보호자 측에서 심의원에 올려달라 아니면 자체 해결하겠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데 약간 이제 중간 과정에서 삼자가 봤을 때 충분히 양쪽 입장이 좀 조정이 되면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하는 케이스가 사실 떠오르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금전적인 겁니다. 금전적인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돈이죠, 돈. 금전.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용서해주고 싶어요. 지금 뭐 그렇게 뭐 심각한 학교 폭력도 아니고 그런데 예를 들어 피해 쪽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져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다리가 부러졌다. 부러진 거 너무 심한가? 뭐 어쨌든 뭐 이게 넘어져서 다쳤어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뭐 치료하거나 뭐 몇 주간 이제 깁스를 해야 되거나 해서 치료비가 예를 들어서 한 40만 원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피해 쪽에서는 이제 사과도 받고 서로 친했던 사이고 그냥 원만하게 넘어가고 싶긴 한데 일단은 이제 그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학교폭력 신고 절차 밟아서 뭔가 진행을 좀 해보겠다 하시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폭력 진행을 하면서 상대방이 충분히 원만하게 사과도 하고 치료비 같은 것도 다 물어주면 나는 뭐 학폭까지 갈 생각이 없다 하시는 케이스가 금전이 발생했을 때는 상당히 많아요. 이런 케이스가. 근데 이제 피해 쪽에서는 어떤 걸 또 주장하냐면은 치료비 말고도 우리 아이가 다리가 다쳐서 병원비를 이제 병원비 제외한 택시를 타야 된다. 아니면은 우리 아이가 다리 다쳐갖고 너무 놀라서 정신적 피해 보상도 좀 받았으면 한다. 이런 추가적인 비용을 기대하십니다. 뭐 이거를 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아니 우리 아이가 정신적인 피해도 받는데 이것도 당연히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우리가 뭐 정신과 가가지고 아이 뭐 진료 받아갖고 치료받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좀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계산이 서시는 분들도 계세요.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가 비용, 그죠? 그런데 이제 가해 추정 측에서는 우리 아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서로 장난치다가 한쪽이 다친 건데 나는 치료비만 주겠다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 금전 때문에 분쟁이 이제 나는 얼마를 받아야 돼 나는 얼마만 주겠다 이런 내용이 좀 안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보통 이제 이런 금전 관계가 끼지 않으면은 나는 얘 엄벌해달라 무조건 이거 심의원에 가겠다 혹은 그래도 사과 받았으니까 자체 해결하겠다로 갈리는데 사실 이건 자체 이제 양쪽 부모님 다 자체 해결 그냥 좋게 그냥 하고 싶은데 이것만 원만하게 해결되면 근데 이제 양쪽에서 선생님이 중재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피해 쪽에서는 선생님이 상대방 보호자한테 치료비 좀 왕창 좀 받아주십시오. 가해 주장 측에서는 치료비만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뭐안 주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치료비 주겠다고 상대방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간 과정에서 하는데 선생님이 이런 거 개입하면 안 되죠. 여기가 무슨 보험사도 아니고 경찰서도 아니고 선생님이 누구 가실 몇 대 몇 해가지고 뭐 당신은 얼마 내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부터가 둘 중에 한 군데서 무조건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치료비 중재나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어렵고요. 보통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선은 이제 중간에서 아니 어머님이 그렇게 주장하시면 직접 한번 연락을 해보시죠. 상대방 보호자한테 본인의 개인 정보를 줘도 되는지 저한테 확답을 주시면 어머님의 연락처를 상대 측 보호자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끼리 연락해가지고 금전적인 부분에 어느 정도 합의를 봐서 이제 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을 뭐 전화도 안 받겠다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전화를 했는데 그래도 뭔가 좀 조정이 안 된다. 학교에 자꾸 조정을 좀 요청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뭔가 합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분쟁 조정 신청서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분쟁 조정 신청을 통해서 교육지원청으로 올라갔을 때 교육지원청에서 양쪽의 보호자들 금전적인 부분도 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서 양쪽의 좀 분쟁을 최소화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분쟁을 조정해달라라고 요청하는 보호자께 이제 이걸 드려서 요 내용을 받아가지고 교육지원청에 이제 보고하시면 되고요. 학생 성명, 주소, 소속, 그 다음에 이제 보호자 성명, 관계, 전화번호, 주소, 개인정보 적은 다음에 신청 사유가 있어요. 왜 어떠한 사유로
어떠한 부분에서 서로 이제 합의점이 맞지 않는지, 물론 금전적인 게 아닐 수도 있지만 분쟁 조정으로 들어가는 케이스는 대다수가 이제 금전 때문에 발생하지 않나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거는 또 여담이긴 하지만 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상대 학생이 피해 학생이 치료비가 한 이제 50만 원 나왔다. 그리고 이 보호자께서는 이제 치료비 50만 원 말고 약간 정신적 보상도 한 50만 원 정도를 원하셨는데 이제 가해 추정 쪽에서는 200만 원을 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먼저 제안을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합의된 케이스도 금전적인 약간 내용은 확실하게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약간 가정을 틀리게 해서 말씀드리지만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된 적은 있습니다. 이제 어머님끼리 연락을 해서요. 뭐 이제 가해 쪽에서는 당연히 정신적인 피해도 드려야죠 하고 이제 제안을 해주셨는데 뭐 서로 이제 이야기가 잘 통해서 사과도 진심으로 했고 그래서 자체 해결이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도 안 된다 하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 작성해서 교육지원청에 올려주셔서 분쟁 조정 신청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쟁이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분쟁 조정 중간에서 했는데 다행히 잘 이루어져서 자체 해결되는 케이스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쟁 조정 신청서는 그럴 때 사용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분쟁 조정을 해달라라고 이제 계속해서 요청하거나 하시는 뭐 케이스는 거의 없었어서 요 내용은 경험해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다. 요거는 이제 교육지원청이랑 커뮤니케이션 하셔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 분쟁 조정 신청을 이용하고 싶다 한번 자문 구해서 진행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